아, 이때 진짜 재밌었는데, 중국에서. 저 혹시 중국 가도 될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외교 서스터스 멘토 류수입니다. 인트로는 다들 잘 보고 오셨나요? 네, 제가 이렇게 힘들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나와 있습니다. 인트로가 너무 길었으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카메라 화면 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상하이 총영사 김영준입니다. 저는 작년 2월부터 상하이 총영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총영사가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화동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데 기업들을 이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고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지원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과 동포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중 관계를 개선하는 문제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문화, 관광, 학술, 그리고 지자체 교류 등 그런 것을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근무 자체가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의 부분도 있었고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치안 문제, 과연 중국이 안전할까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그때는 중국의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는 등 그런 이제 위생 관련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와서 한 일주일 지나 보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치안 문제, 안전 문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서울처럼 마찬가지로 걷는 시설이나 거기에 따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위생상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좀 중국하고 한국하고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한국과 달리 지하철을 탈 때도 여기는 진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이제 조금 절차적으로 조금 이제 통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도 현금을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그럼에도 현금과 신용카드 이런 걸 즐겨 쓰는데, 여기서는 QR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 전자식 화폐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 주머니에 저는 중국 돈도 지금 거의 만져본 적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경제만을 하나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민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운영되고 있고, 정부의 역할은 그런 민간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스포팅하는 역할인데, 중국은 국가 중심으로 관이 중심이 돼서 어떤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체제고, 그러다 보니 관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고 그런 점이 아마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절차적인 조금 차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1990년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35년째 외교관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달라진 점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첫 근무를 가서 90년대 말에 첫 근무를 나왔을 때, 그때만 해도 한국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을 했어야 됐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이제 한류의 바람이 크게 불면서 이제 K-팝이나 K-드라마 이런 것들이 좀 한국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이 한국이다라고 하면 그러냐 하고 거기서부터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외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참고로 제가 이제 FTA 업무를 계속 초기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최근에 한 칠레 FTA 국회 비준 업무를 제가 했었고, 한국의 우리나라의 FTA 로드맵 청사진을 제가 입안을 했었습니다. FTA 로드맵을 만드는데 그 로드맵에서 만들어진 FTA가 지금 다 한미, 한EU, 한중, 물론 이제 조금 레벨 자유화는 앰비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완료되었다는 데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양자경제국 심의관을 할 때 수입규제 대응 반장, 대책 반장을 같이 겸임을 합니다. 2013년, 2014년의 기록을 보면은 매년
제가 우리 기업에 절감한 관세액이 한 3천억 원 정도 그 정도로 경감시켰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에 그렇게 도움을 줬다는 데에서 큰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 결정이 탑다운으로 위에서 밑으로 결정되는 방식인데 정부나 아니면 당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의 어떤 애로사항들을 풀고 해결하고 아니면은 협력 관계를 경제 분야나 여타 분야의 협력 관계를 만들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제가 있는 각 지방 영도들하고 부지런히 소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하이 온 지 이제 1년 9개월 조금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 지방을 상당히 자주 갔었습니다. 장수성 같은 경우는 30차례, 저장성 같은 경우는 20여 차례, 안의성도 10여 차례 방문하면서 우리 기업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우리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 그리고 현지에 있는 우리 동포들, 우리 교민들이 생활하는 데 어려운 점이나 뭐 그런 문제들을 직접 영도 지방정부의 어떤 영도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거기서 어떤 해결 방안을 만들어 그리고 빠른 시간에 어떤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는 데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해갖고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문화 교류, 인적 교류, 뭐 지자체 간의 어떤 각 방면 굉장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젊은이들 간의 교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를 이제 포함해서 저나 우리 총영사 공정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이 젊은 사람들이 한중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인게이지하고 이끌어간다고 할까요? 아니면 인커리징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교관을 꿈꾸는 저 같은 한국 청년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외교관의 생활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수입 규제라든지 FTA라든지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개인의 성취감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거 하고 국가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누구보다도 다채로운 생활을 할 수 있고 다채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도 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 만나기도 하고 외국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리고 뭐 그렇다면은 충분히 외교관으로 도전해 해보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인턴대사 2번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편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 총영사님께서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풀어주셔서 저도 너무 뜻깊고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리즈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저 외교부 서브터스 목판한 25기 멘토 유승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 한중관계 짜요! 네, 감사합니다, 최 형사님.